근데 그동안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불거진 지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이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관련 감사 수사기관들의 수사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그동안 권익위가 조사를 했죠. 근데 권익위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제보자 씨 주장대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권익위가 그동안 조사를 진행했던 이 자료들을 어디로 넘겼다? 검찰로 넘겨줬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조명현 씨가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상황에서 원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과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도 저도 물론 바라고 있긴 하지만 제일 바라는 거는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모 씨나 그 1심 선고가 나왔었고 김혜경 씨 수사도 진행 중인데 지켜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거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나라라고 하면 잘못했던 부분이 이게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보를 한 후에 지금 시간이 꽤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네, 뭐 김혜경 씨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조상규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네, 사과는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런데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허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권익위가 대검에다가 이첩하기 전에요. 이미 수원지검 공공조사부에서 예.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요. 올해 8월에 선고가 났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거든요. 근데 이건 죄명이 살짝 다릅니다. 뭐냐면 이거는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뭐냐면 법카로 김혜경 씨 오찬을 이렇게 결제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첫째 사건은 김혜경 씨는 이 선거법의 공범으로 이제 엮여 있죠.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직접 법인카드 사용한 것에 유용한 것에 대해서 배임죄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권익위에서 1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유용한 법인카드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또 이첩 사건이 추가됐습니다. 이거를 또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요. 예.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가 지금 핵심인데 예. 권익위도 이재명 대표의 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보자 역시 매일 아침 샌드위치 식사를 하시는데 이게 샌드위치. 어디서 왔는지 몰랐겠느냐. 네. 당연히 법인카드 유용된 거 이재명 대표 알고 계신다라고 진술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지금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가지고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장채고 좀 어때요? 오늘 조명현 씨 이제 기자회견도 장채고가 주선을 했고 아무래도 장채고가 이제 조명현 씨랑도 좀 대화를 많이 나눠봤을 텐데 옆에서 본 조명현 씨의 모습이라든지 심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조명현 씨가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료 같은 것도 뭐 많이 갖고 있었다든지 뭔가 좀 느낌이 어땠습니까? 네, 이미 구체적인 자료는 상당수 언론에 공개됐고요. 네.
나머지 것들이 국회 정무위 의원들이나 예. 권익위에 제출이 돼서 국가권익위에서 이건 검찰에서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첩을 했습니다. 예. 그럼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 전 당연히 기소해야 된다고 예.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본인이 일한 것을 상급자인 이제 5급 공무원 배소연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예, 예.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허허. 냉장고에 뭐 식사를 준비해 놓은 것들, 예, 예. 뭐 로션이라던가 샴푸라던가 속옷 같은 것을 사놓고 약봉지 정리해 놓고 한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예, 예. 물증이 확실히 확보된 사안이라 물증이 확실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입장도 내놓기 어려울 것이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조명현 씨의 오늘 기자회견 이전에도 계속 제보가 있었고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거 최고위에서 공개했잖아요. 그랬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반박도 한 게 없어요. 아,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어요? 저게 아니다. 어. 뭐 사실이 아니다. 예. 또는 과장이다. 저 지금 민주당한테 고소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예. 뭐 한 4-5번 됩니다. 아유. 근데 저 공익 제보자 관련된 저의 어떤 자극적인 최고위 발언이나 퍼포먼스나 주장을 네, 네. 가지고 단 한 건의 고소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 아예 논평도 안 나와요. 어. 그냥 철저하게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면 약간의 다툼의 여지라도 있으면 그리고 증거가 물증이 없어서 그냥 조명현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니라고 했겠죠. 네. 반박을 하겠죠.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주변에서 반박한 게 공식 있는데. 논평으로 당의 입장으로 이 사안에 대한 그냥 언급 자체가 없어요. 언급 자체가. 예. 예,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 예, 제가 정말 그만 하고 싶었는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로 저는 좀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제발 좀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재판에서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결론이 난 것처럼 유죄로 판명이 난 것처럼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해야죠. 보호해야 예. 된다. 여야가 지금 이견이 없잖아요. 그런데 렌트카를 타고 올 만큼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을 네. 왜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지 저는 조금 위험스럽다. 왜냐? 만약에 이분이 공익 제보를 한 후에 검찰에서 조사도 안 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또 얼굴을 드러내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검찰에서 TF까지 꾸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 굳이 이 위험을 무릅써야 됐냐. 그래서 저도 공익 제보자의 안전이 위험스럽다고 느껴져서 걱정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걱정은 평상시 소통하는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진정성 있게. 예. 민주당이 예전에 그 윤지호 씨였죠. 그분 막 입국시키면서 안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딱 대대적으로 막 출판기념회 같은 것도 하고 다 공개했었잖아요. 물론 윤지호 씨는 나중에 가짜 제보자인 게 밝혀져서 예. 지금 수배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공익 제보자가 힘없는 개인이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세상의 목소리를 더 내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정말 진정성 있는 걱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예. 그렇다면 그 용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명현 씨,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